청년의 마을 교육 공동체. 본인 소개 이렇게 간단히 해주시고 축곡마을의 마을교육 공동체가 지금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먼저 시작하는 말 좀 해주시죠. 예, 저는 죽곡 함께 마을학교 대표이고요. 죽곡농민 열린도서관 관장 맡고 있는 박진숙입니다. 죽곡 농민의 문예반에서 만든 도서관이거든요. 원래 4평짜리 작은 창고에 지역민들한테 책 좀 기증받아서 조그만 책 읽을 공간을 한번 마련하자 해서 시작을 했었죠. 근데 책이 많이 기증됐고요. 공간이 너무 좁았어요. 그래서 고민하던 차에 한겨레 신문에서 책 읽는 사회 연구회하고 같이 리모델링 공모 사업이 있었어요. 네, 거기에 저희가 공모에 대해서 공간이 지금의 공간은 굉장히 넓어졌죠. 2007년도부터 죽곡 농민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여름에 6강, 겨울에 6강. 그래서 농한기에 농민들하고 인문학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죠. 작은 면단이다 보니까 영화 볼 공간도 없거든요. 그래서 영화 보는 도서관, 이것도 이제 기획을 해서 이런 것들이 조금씩 있어 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도서관에 인문학 강의를 들으러 왔던 도시인이었어요. 네. 거기 사시는 건 아니에요? 아니었고요. 인근 광주에서 인문학 강의를 들으러 왔었죠. 그러다가 2012년도에 기농을 했어요. 곡성으로. 연고는 없었는데 그냥 이제 도서관이 어떻게 보면 연고가 됐겠죠. 그렇게 하고 2013년도부터 도서관 관장을 맡아서 하게 됐어요. 죽곡 마을 공동체는 도서관을 기점으로 해서 거기가 기반이죠. 그러면서 이제 2013년도부터는 농민인문학이 기본 중심으로 되어 있고 영화 보는 도서관, 그다음에 아이들, 청소년으로 조금 더 저는 눈을 돌렸거든요. 제가 학부모였기도 했고 학부모들하고 학부모 독서 동아리를 또 하나 만들었어요. 책담이라고. 그래서 학교 안에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는 엄마 활동을 이제 그때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도서관과 학교를 좀 연계를 했었죠. 그전에는 아무래도 도서관이라고 하는 곳이 지역민들한테는 낯선 곳이에요. 농촌의 지역민들에게는. 저는 문제의식을 이 도서관은 지역의 도서관, 지역의 문화센터 역할들, 그 다음에 상담이나 뭐 이렇게 여러 사랑방 역할을 해야 된다는 고민이 있었고, 제일 먼저 공략한 게 학부모들이었죠. 그러면서 2013년도부터는 도서관 안에 다양한 모임들이, 소모임들이 꾸려졌어요. 지역 화폐 모임이라고 하는 우리 품앗이 모임도 했고요. 대안학교 운동이거든요. 같이 이제 여러 가지 물품들을 서로 나누기도 하고, 뭐 화폐가 아닌 가상의 화폐로 이렇게 거래하는 것들, 또 농사하는 것들을 서로 이렇게 품앗이로 하면서 화폐가 아닌 것들로 오하게도 하고, 농산물들도 우리라고 했거든요. 저희가 우리로 거래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조금씩 이제 시작을 했었죠. 우리라는 거는 대한화폐, 가상화폐죠. 1우리는 뭐 한 1,000원 정도의 정도로 해가지고 저희가 축적되지 않고 소멸되는 1년치 단위 화폐를 만들어 봤던 거죠. 그런 활동도 했었고, 토종시험 모임도 꾸려서 같이 종자보존하는 거에 대한 고민도 해봤고요. 그 다음에 태극권이라고 하는 운동, 이제 주변에 그걸 잘 하시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소모임으로 태극권도 꾸렸고. 같이 이렇게 태극권을 하시는? 네네.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수련을 했죠. 그리고 뭐 풍물 모임, 다양한 소모임들이 이제 그때부터 막 꾸려졌어요. 도서관을 중심으로. 전형적인 농촌형 마을교육 공동체가 이렇게 그렇죠. 네네. 전남도에서 2015년부터 마을교육 공동체에 대한, 그때는 마을교육 공동체라고도 안 했죠. 마을 학교라고 했죠.
그런 고민들이 생겨났어요. 도교육청 안에서. 그때 군에서 이제 어떻게든 한두 팀이라도 꾸려보려고 군 담당자가 저희 도서관에 와서 제안했던 것이, 도서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활동들이 마을 학교니까 마을 학교 한번 해봅시다 하고 제안을 했어요. 근데 다들 뭔가 정부 보조금을 받는 사업에 대한 거부감들이 있었죠. 그럴 경우에 우리의 어떤 이런 순수함들이 많이 훼손될 수 있다. 그 지속 가능하기가 어렵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회의 결과로 안 하는 걸로. 1차적으로 그냥 안 하는 걸로 했고, 다시 2017년도에 다시 제안이 들어왔어. 그때는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2018년도, 19년도 이 두 해 동안 도교육청 지정 마을 학교를 꾸려낸 거죠. 도교육청 지정 마을 학교. 네. 도서관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을교육 공동체를 해나가는 사례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도서관이 굉장히 좋은 아주 좋은 그렇죠. 되는 거죠. 네, 중간 역할을 할 수 있죠. 여기 주곡은 농민도서관이라는 게 네. 독특합니다. 전국에 저희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학교 도서관을 위주로 한 학부모들의 연대가 이렇게 확산돼요. 그렇죠.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작은 도서관부터 시작하는 그 활동들. 근데 농민 도서관은 좀 처음 들어와서 이게 일단은 도서관을 꾸리는 분들이 거의 농민회원이었어요. 처음부터. 그리고 2017년까지 거의 농민회원들이 중심이었고, 운영위도 농민회원들이 중심이 돼서 했었죠. 제가 관장 맡으면서는 좀 시스템을 바꿨어요. 지금 해왔던 것과 어떤 가치는 흔들리지는 않겠지만 운영위를 바꿨어요. 제가 지역에 있는 노인회와 청년회, 부녀회, 뭐 이런 다양한 단체, 조기축구회까지 해가지고 그분들을 운영위원으로 모셨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순조롭게 순차적으로 탁탁탁 건너가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팍 번지는 거를 경험하셨을 텐데 그런 계기가 있었나요, 혹시? 도서관을 실제 운영했던 분들은 기룡자들이었어요. 저희 도서관은 6명의 상근자로 운영이 됐었거든요. 근데 2017년도에 이제 마을 학교에 대한 것들을 제가 강하게 얘기를 했고, 도서관이 우리들만의 공간이어서는 안 된다. 우리 그 6명의 공간이거든요. 말 그대로 그냥. 물론 다른 활동들도 하지만 대부분의 회원이 다 그 활동들에 이 6명이 중점 회원인 거죠. 태극권이고 우리 품앗이고 뭐고 외연 확장이 안 돼요. 더 그 이상. 그래서 이것을 한계를 극복하려면은 마을 학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마을 학교의 교사들도 지역민들, 어머니, 아버님들이 교사로 하게 하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계속 연결 좀 시켜줘야 되겠다. 도서관과는 별개의 마을 학교. 네네. 그걸 제안했을 때 여기서는 이제 격렬한 저항이 있었죠. 첫 번째 격렬하게 반대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어요? 그걸 뭐 명확히 제가 말씀드리기는 힘든데, 우리는 이곳에서 이런 도서관을 꾸려가고 있는 것만 해도 내 삶이 내가 이기적으로 살지 않는 거다. 이 정도만 해도 우리는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는 생각들인 거죠. 더 뭔가를 꾸려낸다는 거는 내 삶이 갉아먹어진다. 바뀌게 된 계기가 어떤 거예요? 농민회장님을 좀 적극적으로 설득을 시켰어요. 운영위원장님하고. 그래서 지역에 대한 인식을 조금 더 우리가 더 들어가야 한다. 도서관은 우리는 여기는 공공시설이다. 사적인 곳이 아니다. 우리 주곡지역은 초등학교 학생 수가 계속 현저하게 줄고 있고 심각한 노령화로 인하고, 그리고 지역의 민들은 어떤 귀농인들은 계속 밀려오긴 하지만 귀농인과 선주민과의 그 갈등들, 이런 것들은 전반적인 것을 바꿔낼 수 있으려면 우리가 제일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마을학교를 핑계로 해서 공동체성을 조금 더 높이자 하는 제안들을 했던 거죠.
변화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천천히 이게 스며들듯이 이렇게 이루어졌던 건지, 혹은 그렇게 어렵다가 어느 날부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활성화되고, 그래서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저처럼 잘 된다는 한 봅시다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번짐의 한 계기가 있었나요? 저는 이게 뭐 갑자기 증폭됐다고는 생각 안 해요. 독서 동아리를 통해서 우선은 어머님들이, 학부모들이 본인들의 그런 자존감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냥 나는 이렇게 좀 못 배우고 글도 잘 이렇게 책 한 권 1년에 한 번도 안 보는 그냥 농사꾼 각시인데, 우리가 2주에 한 번씩 책을 읽고 토론을 했거든요. 그림책부터 시작해서 창작책 이렇게 쉬운 걸로. 그러니까 엄마들이 그걸 처음엔 되게 거부감 없이 받아들였어요. 마을 학교에서? 아니요, 그냥 그때는 제가 이제 시작부터 2012년부터 동아리에서. 그러다 보니까 재밌어요. 그림책이고 편한 책이니까 집에서 보는 거죠. 집에서 엄마가 책 보는 모습을 아이들이 보면서 또 엄마에 대해서 또 굉장히 자부심 있고, 그렇게 하면서 1년 하다 보니까 엄마가 내 책꽂이에 내 책이 20권씩 이렇게 꽂혀 있는 거죠. 10권씩. 이 프라이드가 의외로 강했어요. 그분들한테. 그걸 중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읽은 것들을 아이들한테 읽어주자. 학교 수업 전에 한 10분만 이렇게 선생님한테 시간 달라고 해서 애들한테 엄마 목소리로, 아빠 목소리로 책 읽어주자. 그림책이나 여러 가지 하니까 되게 좋아했어요. 처음엔 겁나 했었는데 뭔가 막 이렇게 그걸 잘 읽을 수 있는 사람들만 하는 건 줄, 동아부연 막 이런 걸로 생각을 하셨어요. 근데 그러지 말고 그냥 편하게 읽어주면 다들 좋아할 거야. 근데 진짜 좋아했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도 또 학부모들이 자존감도 올라간 거죠. 내가 학교에 가서 아이들에게, 내 아이 말고도 다른 아이들 이렇게 쭉 앉아가지고 사진 보면 정말 예쁘거든요. 엄마 이렇게 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이 아마 자존감들이 많이 올라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민들을 운영위원으로 모시면서 어떤 문화의 중요성들이 조금씩 아마 들어갔을 것 같아요. 지역민들한테. 그러던 차에 저한테는 정말, 저희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있었던 게, 도시에서, 마포에서 사회복지 하던 공무원 가족이 시골로 내려오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저희 황토방으로 와라 해가지고 2박 3일 같이 거의 워크숍을 했어요. 온 가족하고 이야기를 했죠. 삶에 대해서, 시골의 삶에 대해서. 그분도 부부가 사회복지 하셨던 분이니까 사회복지와 농촌복지에 대한 같은 이야기들을 나눴고, 저희 죽곡으로 정착하게 됐죠. 아이 셋을 데리고요. 셋은 저희 죽곡조의 10%예요. 학생 수가 엄청난 거죠. 이분도 그런 여러 가지 이렇게 비전이 있었고, 그 중에서 주민자치를 우리 같이 하자. 그리고 주민자치 시범 사업 공모가 있었어요. 전국에 20개 지자체 중에서 저희가 20개 중에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농촌형은 저희하고 신안 두 군데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재미있게 이제 힘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계기가 있었군요. 네네. 그러니까 그냥 운영위로 참여하셨던 분들이 주민자치라고 하는 거는 조금 더 공신력이 있는 거잖아요. 도서관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또 다른 어떤 참여의 뭐랄까요? 부실들이 더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걸 준비하면서 2018년도에 이제 마을학교도 출범을 하고 주민자치회 준비 모임이 있는 거예요. 1년간. 그러면서 같이 상승해서 할 수가 있었죠. 지역 주민들하고. 거의 동시에 준비가 들어갔어요. 주민자치회 준비하면서 워크숍들을 꾸리고 선진지견학 뭐 이런 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게 있잖아요. 그 과정들을 마을학교하고 잘 엮어낼 수가 있었죠. 전교생이 30명 미만이에요? 25명. 그러면 지금 거기 마을학교에 오는 친구들이 대부분이 그 친구들인가요? 저희는 조금 달라요. 기존의 마을학교가 뭐 도서관으로 와서 체험하고 이런 거는 아니에요. 저는 그런 마을학교를 원치를 않았어요. 그래서
학교 안으로 마을 선생님들을 집어넣었어요. 처음에부터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처음에는 학교에서 되게 거부를 했죠. 학교 교육과정이라는 게 있고 어떤 교권에 대한 그런 좀 여러 가지들이 있는 거죠. 거부감이 있었고 그래서 도서관에서 그냥 하시면 안 돼요 하고 계속 이제 그때는 선생님들이 그러셨어요. 교장선생님부터. 근데 그때 저희가 이제 도서관에서 몇 년 전부터 사회복지 대학생들을 방학 동안에 농촌 활동을 받았어요. 봉사활동으로. 네네. 네.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실컷 놀게 했거든요. 여러 가지. 젊은 시골에 젊은 언니 오빠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6명씩 7명씩 받아가지고 굉장히 재미있게 놀았었어요. 겨울에는 또 뭐 놀이하고 여름에는 농사와 아이들하고 활동들. 그때는 이제 마을학교라고 이름을 안 붙였어요. 거기는 돌멩이와 풀뿌리라고 이제 저희가 따로 이름을 붙여서 굉장히 재미있게 놀았어요. 아이들이 중심이 돼서. 지금 이름이 뭡니까? 정확히 죽곡 마을학교예요? 네, 죽곡 함께 마을. 함께 마을학교. 네. 그리고 이제 그 활동이 학교에서 봤을 때 좋았어요. 아이들이 참 재미있어 했고 정말 오로지 놀았거든요. 아이들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지역 주민들하고도 또 같이 했어요. 이 모든 것들을. 그때 주민자치하고 같이 준비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우리 아이들도 들어가 있었거든요. 좀 발칙한 상상들을 한 거죠. 원래 주민자치회 조례 안에는 18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본 조례안이. 근데 저희는 이제 그때는 주민자치회가 정식으로 출범된 건 아니고 준비위원회니까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자 해가지고 5, 6학년 학생들과 선생님까지 다 위원으로 같이 넣었어요. 마을의 중요한 일원이잖아요. 이 친구들의 의견들도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주민자치 회의에서 이 친구들이 계속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필요한 것들,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하고 놀고 있고 그런 것들을 또 이제 제안이 되고 거기서 제안된 내용들은 이 친구들이 학교에 들어가서 다모임이라고 하는 전체 회의 안에서 주민자치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하고 이제 그게 또 나눠지기도 하는 거죠. 학교로 들어가는 마을 학교라는 그 컨셉이 독특하네요. 지금은 보통은 이제 마을 학교는 학교 밖에서 그리고 학교로 들어가는 거는 저 재능기부 차원인데 그렇죠. 마을 학교가 지금 학교로 들어가니까 라는 거는 조금 이제 접근법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학교가 좀 담장을 허물어야 된다. 근데 학교 선생님들이 밖으로는 나오기는 쉽지가 않는 구조죠. 그래서 그렇다면 마을이 학교로 들어가자. 그렇게 해서 역발상을 한 거죠. 근데 초창기 상반기 때는 안 받아주셨고 하반기 때 그래서 겨우 설득했던 게 그 돌멩이 풀뿌리 학교 활동이 정말 좋았고 아이들이 좋다 하니까 학교에서도 관심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놀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 다른 수업은 선생님들의 어떤 영역이니까 우리가 침범하기는 그러고 아이들하고 전래놀이를 해볼게요. 이렇게 중간놀이 시간과 점심시간을 좀 잘 짜면은 아이들하고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실컷 뛰어놀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또 제안이 됐죠, 그때. 학교 안에서 마을 선생님을 같이 해가지고 수업이 들어갔어요. 근데 정말 재미있게 놀았어요, 같이. 거기서 놀고 나서 아이들이 실컷 뛰놀고 나서 뱉어내는 말들을 그때 그 놀이 선생님이 다행히 이제 이쪽 죽곡에 귀농하신 선생님 중에 한 분이었고요. 그다음에 글도 좀 쓰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놀고 나서 뱉어낸 말들을 그냥 휘발되지 않게 잘 묶어내보자. 저는 이제 애들한테 어떤 이렇게 출판의 과정들을 좀 시골 아이들은 그건 모르니까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마을학교 수업으로 출판 수업을 한번 해봅시다. 9월부터는 그 제안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파주도 가보고 헤이리 같은 데 다녀도 보고 막 아이들한테 이런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근데 우리 애들이 그 주민자치 활동을 했잖아요. 굉장히 주체적이에요. 그때 그 출판 모임을 아이들하고 마을학교하고 학부모 독서회하고 학교하고 이렇게 꾸리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아이들이 우리는 우리가 직접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책을요. 어디에 의뢰해서 이렇게 출판 의뢰해서 딱 나오는 책 말고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게 아니라 네네 직접 해보고 싶다는 거죠. 디자인부터 하고 책이 어떻게 이제 그걸 배워가면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뭔가 요구하지 않을 때는 전문가 투입하지 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걸 또 학부모님들도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야 하고 제가 허락해 주셔서 그렇게 했어요. 그걸 지금 저 정규 학교 활동으로 그거는 이제 정규 활동으로는 못 갔어요. 학교에서 그게 받아지진 않아서 방과 후에 같이 이제 했어요. 학교에서 했죠, 주로. 방과 활동으로. 방과 활동하고 별개로. 또 별개로. 네네. 지금 학교는 어떤가요? 지금 그렇게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네. 학교와의 계속 컨택과 상호작용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학교가 좀 변화가 좀 있나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게 2018년도 얘기였고, 2018년도 말쯤에 이제 책이 나왔고, 학교는 굉장히 이제 고무적이죠. 그때 독일과면도 오셔서 출판 기념회도 하고 이제 했거든요. 이제 제가 그러면서 2018년도 한 하반기쯤에 지역 안에 마을교육 공동체 네트워킹을 한번 만듭시다. 마을교육 공동체 협의회 좀 만듭시다. 그래서 면사무소하고 지역아동센터, 그다음에 죽곡초, 한울고, 저희 마을학교, 그리고 주민자치회 이렇게 해가지고 협의회를 만들었어요. 마을교육 협의회, 죽곡 마을교육 협의회라고 해서 마을교육이 어떤 역할이 있어야 되고 각 기관들은 어떻게 서로 상호 협조를 하자 이런 협의회를 했고 모든 일들의 이제 마을학교의 활동들을 협의회가 같이 해나가는 걸로 합시다 하고 실무진도 또 딱 짜놨죠. 그냥 협약식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각 단체의 실무진들이 단체 톡방을 열어서 거기서 논의를 했어요. 마을 학교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 이후부터는 이제. 그래서 굉장히 이제 힘이 받아진 거죠. 마을 학교가 그냥 도서관에서만 꾸리는 게 아니라 죽곡면의 그 교육력들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사업으로 죽곡면 어버이날 행사를 기획을 했어요. 한 번도 어버이날 행사를 안 해봤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달려라 손금부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마을학교 프로그램을 넣어놨거든요. 이거는 지역에 이렇게 음식 솜씨 좋은 할머니들을 마을학교 선생님으로 초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선생님이 되는 거죠. 할머니들이. 네네. 그리고 좀 젊은 사람들이나 요리를 배우고 싶은 다른 뭐 남성이건 누구건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학생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큰 일을 치를 때 달려라 손금부엌을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계획을. 그때 이제 어버이날 행사에 달려라 손금부엌이 처음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할머니들하고 우리가 어버이날 행사 한번 해보겠어요. 그래서 추어탕 끓이려고 하는데 협의회에서는 뭘 같이 하면 좋을까요? 하고 제안을 했더니 이제 뭐 지역아동센터에서는 반찬 나눔도 하거든요. 또 반찬 만들어 오겠다고 했고 한울고에서는 이게 한울고는 직업 체험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는 지역에 있는 대한고등학교예요. 국립대한고등학교. 국립대한고등학교? 네네. 시설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뭐 제과제빵실이나 뭐 3D 프린팅, 뭐 목공,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거기하고 협의를 꼭 맺고 싶었던 거는 저희 도서관은 마을학교로 하지만 형체는 없거든요.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잖아요. 이 시설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걸 활용하고 싶었던 거죠. 한옥고에서는 이제 빵을 만들어 가겠다.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헤어도 또 이렇게 해줄 수 있다. 헤어반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하고 같이 하겠다고 했고 그리고 또 뭐 죽곡초에서는 아이들한테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이렇게 꽂아드릴 카네이션 만들겠다. 공연도 하겠다. 그런 걸 하나씩 뚫는데 네.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옵니까? 선생님이 네. 주로 아이디어를 내세요? 아니면 같이 고민하죠. 네. 그 당시에 셋이서 같이 일을 했어요. 그 귀농하신 작가님하고 그 공무원 와이프 그리고 저
네, 그렇게 했었죠. 그러니까 이건 마을학교가 혼자 한 게 아니고요. 마을학교 사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주곡이 함께 한 거죠. 당연히 그런 건데 제가 이제 아까 여쭙고 싶었던 건 사실은 다 같이 해도 누군가는 좀 더 앞서서 뭔가를 뚫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기업가정실이라고 해서 그 안트프레니어십을 우리도 이제는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안트프레니어십이 기업가라는 자본적인 그 의미가 아니라 도전하고 창의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센터장이나 제가 다니면서 보면 훌륭한 센터장이나 마을 활동가나 공통점이 좀 있어요. 왜냐면은 아이디어가 좋고 도전하고 그거를 부딪혀서 해결해요. 네, 그런 데가 있는 마을 교육 공동체는 쭉 뻗어나가고요. 그런 구심점이 없으면 사실 힘들어하는. 그러니까 협의회를 꾸려나가고 그 협의회에서 공동체로서의 의견을 수렴을 해도 누군가 그걸 해내야 되거든요. 그러기는 하죠. 근데 그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저도 처음엔 주춤주춤 하는데 가서 한국어 교장선생님 만나서 얘기하면 그거 좋지, 같이 하자. 지역아동센터도 당연히 노 하시지는 않아요. 근데 그 생각을 못하는 가서 거죠. 도전하고 네. 연결 짓고 네. 이런 것들이 말로는 쉬운데 네. 잘 안 돼요. 누군가는 앞에 나가서 희생하면서 이렇게 해주는 그런 역할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번씩 행사가 같이 해지고 뭔가 함께 하니까 좀 재밌네. 마을학교 그때 어버이날 행사에 우리 어머님들이 저희는 한 7, 80명 예상을 했는데 150명 이상이 오셨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이 한 번씩 있어지니까 이제는 달라진 것 같아요. 주곡의 모습들이. 네. 지금 농산어촌 제가 순천에 온 이유는요. 이걸 보면서 순천이 그게 다 있는 곳이에요. 네, 그렇죠. 농어촌 마을교육공동체, 도시형 중에서 원도시형 마을교육공동체, 신도시형 마을교육공동체. 그냥 말씀드리면 이게 예를 들면 농민도서관이라는 독특한 컨셉을 시작하고 이건 농촌이라 가능했던 일들이 많고 작은 학교라 가능했던 일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도시형은 좀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보시기에 도시형, 농산어촌형 마을교육 공동체랑 도시형이 어떻게 다르고 또 어떻게 지향점을 좀 서로 가져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주공민 열린 도서관의 역할은 도시형이에요. 농촌형이라 볼 수 없어요. 도시의 어떤 지역아동센터나 문화센터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도서관 안에서만 있었다면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도서관이 밖으로 나온 거고 마을로 튀어나와야 이게 가능한 거죠. 근데 기존에 우리 도서관은 이제 그런 역할은 안 했었어요. 도시형이었죠. 그냥 와서 뭔가 프로그램을 하고 그다음에 영화를 보고 이런 형태였으면은 아마 농촌형 마을학교는 정말 어려운 케이스고 그걸 극복하지 못했다면 우리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도서관이 더 이상 이렇게 안에 도서관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는 도서관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도 인식을 했고 그리고 주민자치회 활동하고 더 연계해서 계속 마을 주민들 그리고 저희가 더 이게 농촌형이 이거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마을 주민들을 교사로 하는 거예요. 어떤 활동가들이 마을학교 교사가 아니고요. 대부분의 다른 마을학교들은 활동가들이 마을학교 교사예요. 그래서 한 서너 명의 마을학교 교사가 이제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한다거나 뭔가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게 저희는 이제 마을 주민들을 마을학교 교사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도교육청하고도 여러 이렇게 잡음들은 있었어요. 그게 성립이 안 돼 있는 과정인데 저희가 억지 부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마을 교사로서의 어떤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 교육청 기준으로. 이분이 농사 선생님은 농사 뭐 자격이 있나요? 어떤
뭐 이력서를 쓸 수 있는 뭐 줄이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그 기준으로 본다면 마을학교는 하지 말아야 된다 저는 그랬거든요. 하지 말고 그냥 교사들이 가서 배워서 하라. 근데 우겨서 이제 되긴 됐는데 어찌됐든 저는 지역민들을 최대한 지역민들의 교육력들을 끄집어내는 게 농촌형 마을학교의 가장 중심이라고 봐요. 저 같은 뭐 촉진자가 있으면 더 좋죠. 촉진자가 지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줄 뿐더러 그런 촉진자하고 마을하고의 관계들은 학교에서는 잘 못하거든요. 근데 마을 안에서 잘 연결을 해서 그분들의 교육력들이 잘 일어나서 아이들하고 수시로 무시로 만나게 그냥 학교에서 공간뿐만이 아니라 학교와 마을을 넘나들면서 만나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는 그런 일들을 조금씩 경험들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 어떤 뭐 행사들, 그다음에 작은 축제도 열어요. 저희는 축제 준비위원회에는 뭐 아이들 뭐 어른들 다 같이 해가지고 죽곡다운 축제, 그 토란도란 축제라고 열거든요. 그래서 작년까지 2회에 걸쳐 했어요. 주민자치회에서. 근데 주민자치회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을학교도 같이 협력하고 이제 여기저기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축제의 재료들을 우리 아이들이 마을학교에서 농사지은 토란으로 축제를 꾸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중심이 될 수 있게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 아마 농촌형 마을학교의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닐까. 보통은요, 우리가 굉장히 잘 열심히 해서 잘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람들이 잠깐 와보라고 하는 그 방식이에요. 마을학교도 이렇게 우리가 마을학교니까는 와봐 이러는 건데 이 선생님의 방식은 좀 반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게 있는데 가지고 마을로 가는 그 컨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역하고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고, 그러면 프로그램을 돌린다는 개념보다는 저 마을과 상호작용한다는 개념들이 훨씬 더 크게 프로그램은 매개체의 역할인 거죠. 사실은요. 저는 프로그램이 절대 마을 공동체를 상승시킨다고 생각 안 해요. 그거는 그냥 매개체인 거고 잘 활용하면 정말 좋은 건데 아까 같이 우리는 잘 꾸려놨으니까 와서 배워봐. 그러면 이분들에게 또 다른 열등감만 키워주는 거거든요. 제가 조금 우려했던 게 귀농으로 시작된 마을 공동체들이요. 선주님들하고 사실 맞서 있잖아요. 그런 줄 긋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이게 자기들끼리의 리그가 되는 경우죠. 근데 사실 에서 나가고 함께하고 이런 것도 중요해요. 저도 이제 주민자치회 안에 우리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작년부터 돌렸거든요. 연 단위의 자치 프로그램 돌리는 건 별로 없어요. 근데 정말 너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마을학교보다도 더 자부심이 있어요.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네. 근데 처음 프로그램을 돌릴 때는 지역 주민들한테 어머님들한테 반찬 만들기 선생님 좀 해주세요. 뭐 제안하면은 아니 그런 거 아무나 하면 되가니 뭐 어디 나가 식당에도 크게 해야 되고 어디 가서 강의도 하는 사람들이 해야 돼. 시골 분들이 그게 더 강해요. 어디 이제 문화센터도 가보지도 못하거든요. 여기 멀어서 읍에나 있는데 근데 들어온 가락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나 하면 안 된다. 이건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걸 깨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아이고 나야 맨날 된장이나 끓이던 건데 뭘 해야 돼. 어머니 된장이 정말 맛있다니까 그거 해주세요 해도 그게 안 됐었어요. 그래서 몇 가지 프로그램은 진짜 말 그대로 뭐 명인이라는 분 모셔다가 이제 해야만 왔어요. 안 그러면 동네 아줌마가 선생님이라고 하면 안 오시는 거예요, 다들. 네, 작년에 그랬어요. 근데 올해는 100% 지역 주민으로 꾸렸어요. 침뜸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제 뭐 귀농하신 분이 이 기능이 있으셔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근데 그냥 가르쳐 주시면서 그냥 이렇게 내가 이렇게 이것을 받고 수혜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분들한테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여기를 배워서
물론 내 건강에도 좋지만 여기에 배우러 못 오시는 분들, 여기까지도 못 나오시는 거동이 불편한 해관에만 계시는 어른들이 많거든요. 여기에는 그분들한테 좀 해로 갑시다. 그걸 약속을 받아야 이걸 하겠습니다. 받아주겠습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는 마을 공동체 사업이에요. 이거는 도에서 하는 공동체 사업하고 마을 학교 사업은 이제 같이 믹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침뜸을 배워서 마을 회관에 가서 농한기 때 겨울에 가서 그 안 되는 분들한테 이제 해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들의 자부심도 굉장히 높아가요. 내가 뭔가를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단순한 마을 학교라고 느껴지지 않고 마을 살리기 학교. 저는 마을 학교는 그게 돼야 마을 되는 거죠. 살리기 선생님 느껴졌어요. 말씀 중에 주민자치회랑 마을 학교가 다른 게 아니다. 네, 같은 거죠. 전체적으로 그런 그 안에 얘기죠. 지금 다 녹아 들어가 있고. 거의 그냥 마을 사업인데요. 네, 마을 사업, 마을 살리기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교육과 그 마을 사업, 교육 사업과 마을 사업을 구분을 지금 짓지 않고. 않는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마을 교육 공동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후발 주자가 더 구분해요. 저희 같이 이거는 마을 교육 공동체입니다. 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잖아요. 근데 마을 공동체 원래 하셨던 분들하고 굳이 구분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알려드리려고. 그러다 보면 구분이 돼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틀을 짜주고 이론을 만들어주신 건 정말 고마운데요. 저희도 이렇게 활동하면서 그런 거에 대한 폐해를 많이 느끼거든요. 마을은 이 모든 걸 같이 아우르면서 맞아요. 있어야 마을인데 교육부에서는 마을교육 공동체, 마을 학교는 이래야 되고 도에서는 마을 공동체는 이래야 되고 또 뭐 농림부에서는 뭐 이렇게 작은 학교 뭐 이렇게 이런 지역 소멸 부분은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다 분리해 놔요. 근데 마을은 이건 하나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중간 지원 조직도 필요한 거고 민의 협력이 필요한 거라고 봐요. 저는 저희가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거든요. 관 얘기를 하다가 이제 좀 따로 얘기하자 그거였는데 그 수년간의 어떤 그 과정 속에서 관은 무슨 역할을 했고 관과는 어떤 그 관계 설정을 하셨고 관은 또 앞으로라도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고 더불어 제가 마지막 질문이라고 생각하니까 질문이 너무 장황이 되는데 네. 더불어서 마을 교육자치가 뭔지 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동적인 게 아니라 뭐 교육은 학교에서 하는 거지 학교 바뀌면 도서관 정도지 이게 아니라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거는 그건 마을 교육자치가 한 축이 됐다 이렇게 보는데 관 그다음에 교육자치 요거에 대한 이런 생각 그냥 뭐 탁 까고 얘기한다면 코로나 국면, 재난교육 국면에서 교육은 역할이 없어요. 헤매고 있죠 지금. 제가 볼 땐 그렇거든요. 그리고 행정도 굉장히 지금 어떤 매뉴얼 만드느라고 모든 걸 에너지를 쏟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다거든요. 지금 실제 마을 안에 어떤 지역 주민들 안에는 작용을 거의 못하고 있다고 봐요. 교육 부분도 그렇고. 근데 아까도 이렇게 선생님하고 오면서 그 얘기를 나눴는데 마을교육 공동체가 정말 발현되고 작동한다면 이 시점이 그 시점이라고 봐요. 이런 재난 국면은 이제 계속 이어질 거고 그리고 교육의 어떤 위기들은 계속해서 있어질 것 같아요. 이게 뭐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어떤 주도성을 가지고 해결해 갈 수 있는 건 마을교육 공동체라고 보는데 그거는 그냥 어떤 사업으로서 마을 학교로서 꾸려가고 있는 마을교육 공동체는 그건 안 된다고 봐요. 주민자치 역량이 이렇게 고조된 형태의 진짜 어떤 자치 역량이 있을 때의 주민자치와 교육자치 그 역량들이 있을 때 이것들이 합해진 마을교육 공동체는 그런 어떤 재난 상황에서 제일 크게 역할들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위기에서 최고의 뒤에 대안이라고 봐요, 저는요. 그거는 교육뿐만 아니라 어떤 삶의 대안이라고 보거든요. 네, 삶에 대한. 네, 이거는 그냥 결론이고요. 네. 그런 생각이 요새 많이 들어요. 2019년까지 공모형 마을학교를 마쳤어요. 2020년부터는 좀 고민을 했어요. 이런 수동적인 마을학교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공모가 아닌 마을학교를 한번 꾸려보면 어떨까 하는 고민들이 있었고요. 그게 그냥 우리가 힘이 있어서가 나기보다는 여러 여건들도 있었어요. 이렇게 마을학교를 꾸려가다가도 벌써 지금 몇 사람이 저희 같이 떠나져 나갔거든요. 함께 하던 분이. 활동가들은 항상 그런 위험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연말 되면 제일 불안하거든요. 누가 또 떠나져 나갈까. 그 마음 알아요. 네. 뭐 가정 때문에, 경제력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했는데 벌써 이제 두 분이 떨어져 나고 또 다른 분이 또 채워지긴 해요. 그래서 저는 도서관이 살아있어서 괴물로 계속 사람을 끌어들인다고는 생각은 하는데 참 힘든 일이에요. 이게 축적되지 않고 계속 소진돼 버리는 것들, 휘발되는 것들이 참 힘든데 이번에는 공모 없이 우리 자치 역량으로 한번 마을학교를 꾸려보자 했어요. 아까 코로나 국면에서 마을학교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조금씩은 보여줬어요. 이번에. 맞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지금 마을학교 하지 말라고 공문 내려왔어요. 그러겠죠. 예, 네. 도서관도 문 닫으라고 이런 시점에서는 교육부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위험하니까 여러 가지 위험성이 내재돼 있으니까요. 근데 저희는 청정지역이고 여기는 그리고 아이들 몇 안 되고 그리고 밀집해서 공간에 있는 게 아니라 외부가 다 자연이 있고 우리 마을학교 하자. 비공식적, 이제 공식적으로 막 내놓고는 아니지만 했어요. 그냥 아이들하고 같이 이런 코로나 사태가 왜 왔나, 우리가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가 얼마나 수탈구조였는가, 또 인간과 인간과의 어떤 이런 삶 속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얼마나 지금 문제가 있는가,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었고 이런 일들이 생겨났을 때 이걸 제대로 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힘들이 우리한테는 도대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것들을 우리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는 게 저는 교육이라고 보거든요. 이건 원론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교육청이나 어떤 행정에서 간섭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불편할 수 있지만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맞아요. 지원의 폭이 줄어들게 되면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것도 무시하지 못할 텐데 일단 그건 그거는 어떻게 저도 자신감은 없어요, 솔직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 우리가 돈 없이 살 수 있는 건 없으니까. 근데 지금 도서관이 저희가 군에다 지속적으로 예전부터 이제 이야기를 해서 운영비가 조금 나와요. 그래서 인건비조로 월 80 정도는 받아요. 그거하고는 이제 부족하지만 그리고 나머지 이제 다른 것들 뭐 마을공동체 사업이나 이런 걸로 또 할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 우선은 뭐 지속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그냥 보조 없이 자립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뭐 그걸 고집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한번 실험을 해보는 거죠. 걱정되지 않으세요? 지속 가능하지 않느냐 어떡하나라는 걱정도 되고 또 개인적인 거로는 왜 하세요? 근본적으로 여쭤볼게요. 왜 하세요? 저는 마을 주민이고요. 저는 여기에 살려고 온 거거든요. 우리 아이들도, 네, 우리 아이들도 여기에 살아야 되고, 우리가 살 이 마을이 참 좋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은 이제 조금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함께 하시는 분들한테도 참 미안하고 그냥 여정페이로 하라고 하는 건 저는 이거는 정말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교육청에서 조금씩 내려주는 그 사업비에 의지해가지고 그냥 거기에 맞는 사업만 꾸려가는 건 또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도교육청 안에 마을학교 지원단 활동을 해요. 거기서 어떤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가고 앞으로의 계획들을 좀 계속 요구할 거고, 앞으로는 어떤 누구라도 활동가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 기반을 꼭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없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얘기하지만 아직도 항상 교육부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행정하고 어떻게든 힘을 보태든 해서 만들어내는 게 우리 역할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거는 할 거고요. 지금 당장 올해는 좀 힘들어서 제가 약간 외도를 했던 게 여성재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전국 여성재단에 지원을 좀 했어요. 활동가 지원 좀 해줘라. 거기는 인건비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월 50에 지원비를 받게 됐어요. 힘이 나죠. 근데 중심이 누구냐는 확실히 둬야 돼요. 관이 중심은 아니거든요. 중심은 마을하고 아이들인 거죠. 아이들과 마을이 제대로 이렇게 역할들을 하고 생태계가 살아날기 위한 관은 지원 조직인 거지 사업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근데 자꾸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니는 어떤 뭐 이렇게 그런 체험들 잘 하냐, 어떤 체계는 잡혀 있냐, 사업빈 제대로 쓰냐, 이런 것들이 모든 뭐 마을학교의 일로 자꾸 축소되는 것들은 너무 안타깝고요. 그게 오히려 정말 제대로 하려고 하는 것들을 멍들게 해요. 아까도 제가 도교육청에 지속적으로 지원단 활동을 한다는 것은 그런 것들을 계속 견인해내고 끌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관은 행정이고 교육청이고 어떻게든 최대한 활동가들이 힘을 실어서 지치지 않고 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역할들을 해야겠죠. 우리가 교육에서 이렇게 꽉 짜인 틀은 정말 이건 아닌 거잖아요. 케이지가 말고 넓은 울타리 역할만 해줘도 저는 된다고 봐요. 주민자치와 주민이 바로 서야지 공적 영역에 똑바로 제한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이제 어제도 얘기했었는데 주민자치의 활성화는 우리가 더 이상 사가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사가 아니라 공이. 그럼요. 공과 관이라는 공과 우리는 주민자치와는 또 다른 공이 만나야 되는 거거든요. 공과 공인데 이제 주민자치가 성장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행정의 그 속성을 그들은 공정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공금을 썼으면 그걸 확인하는 게 그들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힘들잖아요. 왜냐? 그러면 중간 지원 조직을 만들어야 돼요. 그걸 확실히 하면은 그걸 거기서 이제 중화시키면 돼요. 맞아요. 하여튼 뭐 짧지만은 주곡에서 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아주 잘 저희가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또 계속 이렇게 마을교육 공동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